안녕하세요. 제4장 두 번째, 일에 대한 보상보다 재미가 중요하다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이는 웨스 데이브와 함께 사무실에 있는 동안 데이브로부터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특히 남편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이브의 조언이 꺼림칙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편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과는 별도로 그녀의 이성은 그녀가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참을성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핵심은 고래든 제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데이브가 대답했다. 그건 그냥 잘 대해주는 것과는 틀린 겁니다.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월드에서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동물들과 일을 잘해 나가기 위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화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신뢰를 쌓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쇼를 본 사람들은 이곳에서 실제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출하는 걸 느낀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고래들이 그렇게 이해가 빠른 동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객들은 우리 스태프들이 대단히 협동적이고 활기에 넘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동과 활기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곳의 사기가 우연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고래에게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을 서로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보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고래가 즐겁지 않고 우리의 관객들이 즐겁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데이브의 설명을 경청하던 조이가 말했다.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잘한 일을 알아준다는 고래 반응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래가 원치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못 본 척 넘어가고 고래의 에너지를 다른 행동으로 재전환시켜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좀 의문이 생기더군요.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행동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긍정적 반응을 하거나 재전환 반응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한두 번 일을 망쳐본 사람들은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의 실수를 항상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걸 자기 달성적 기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최근에 딸아이에 대해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군요. 특히 제가 피곤할 때 저는 딸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주목을 하게 됐고 그 애는 그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곤 했죠. 조이는 요즘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자신과 딸아이의 갈등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다. 피곤할 때는 재전환 반응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어느 순간 평소에 많이 사용하던 부정적 반응보다 재전환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노력을 새로운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은 그 새로운 노력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강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시키려 하겠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높은 기준을 요구받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정중하고 공평하게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데이브는 잠시 설명을 멈추고 조이의 눈을 쳐다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고래 반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 하라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 과도하게 조사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마치 죄수가 탈옥하려 할 때 탐조등을 비추듯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바는 잘 알겠어요. 어쨌든 고래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다른 것 같군요. 조이는 차츰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데이브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제 고래 반응을 왜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군요. 좋은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항상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어야겠네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말이죠. 이 기법을 엄마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엄마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아빠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있군요. 데이버가 웃으면서 말했다. 저에게는 쌍둥이 아이들이 있어요. 넷과 레이드라고 하죠. 저는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수년 동안 고래들과 함께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 아내인 헬런과 함께 고래 반응을 적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했어요. 다른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착하게 굴 때 안심하더군요. 아기일 경우에는 울지 않을 때,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는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죠. 10대일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고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보다 혁신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쌍둥이들이 아기였을 때는 그 아이들이 웃고 있거나 잘 놀고 있을 때만 함께 놀아줬죠. 아기들이 울 때는 기저귀가 젖은 건 아닌지 배가 고픈 건 아닌지만 확인하고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면 안아주고 놀아줬죠. 아이들이 좀 더 커서 버릇없이 굴 때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재전환시켜 주었죠. 외식을 한다든가 비디오를 함께 본다든가 공원에 가서 함께 산책을 한다든가 했죠. 항상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따라 긍정적으로 행동하길 기대한 겁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잘하고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 준 것이죠. 웨스와 조이는 데이브의 얘기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더 자랐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조화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돕거나 학교에서 잘하거나 혹은 방을 청소하거나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같은 목표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줬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합의했던 목표로 다시 돌아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줬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을 잘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이 모두는 저와 제 아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고래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데이브가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동안 웨스와 그의 아내는 두 아이를 키워왔던 옛날 생각을 했다. 이었고 데이브가 다시 말을 이었다. 가끔 친구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서로 비교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언니인 셀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해내는데 동생인 베시는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자기 언니를 좀 본받으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똑같은 자식인데도 다른 동기부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셀리에게는 고래 반응 방식을 사용하면서 베시에게는 뒤통수치기 반응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베시에게도 긍정적인 것을 강조해 주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 애는 칭찬해 줄 만큼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모들은 선견이라는 덫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베시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일을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든가 방송 청소를 했다든가 언니와 잘 지냈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 즉시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칭찬받는 형제 자매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부모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고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지죠. 재전환 반응과 사소한 일에 대한 고래 반응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잘한 행동을 알려준다면 장기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죠. 데이버의 긴 설명이 끝나자 조이가 동의했다.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네요.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든 동물이든 또는 직장인이든 모두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잘하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관심을 즐기게 돼요. 긍정적인 관심을 즐기게 죄송합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긍정적인 관심을 즐기게 된다는 건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래반응 전략이 이 시월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래반응 전략을 자신의 직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던 웨스가 물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어거스트 부시 3세에 관한 얘기해드리죠. 그는 시월드의 경영자였답니다. 그가 경영자였을 때 그는 어느 때고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장소에서나 나타나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이런 행동을 방랑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사전 통보도 없는 방랑을 통해 어떤 장소에 불쑥 나타나 칭찬과 격려를 해주곤 했죠. 하지만 그런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사무직이든 청소부든 조련사든 직급과 직책과 맡은 업무에 상관없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방랑은 항상 감시가 아닌 칭찬과 격려 차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방랑을 하면서 마음에 쏙 드는 장면이나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공원 전체의 직원들 모두에게 $50의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웨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전 직원에게요? 잠깐만요. 직원 수가 적지 않을 텐데. 거의 2,000명이나 되죠. 데이브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비록 불규칙적이긴 했지만 그 보상 시스템은 굉장히 잘 운영됐습니다. 방랑을 마치고 나면 부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놓았고 그에 맞춰 관리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랑에서 자신이 제안한 개선 사항이 제안대로 실행됐을 때 다시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제안대로 되지 않을 때는 보상이 없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재빨리 움직였겠군요. 조이가 부시의 방랑을 상상하며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부시는 자신이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고래 반응 방식이 옳은 것이라 확신했던 것뿐이죠. 그 방식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만들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 겁니다. 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팜과 함께 돌아왔다. 엄마, 아빠, 여기 진짜 멋져요. 정말 오길 잘했어요. 엘리가 웨스와 조이를 보고 소리쳤다. 가족들은 데이브와 팜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풀장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 나왔다. 거대한 범고래가 그들에게 헤엄쳐 다가왔다. 잘 있어, 샴. 매그가 인사를 하며 고래에게 키스를 했다. 넌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감사합니다.